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림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13648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6월 16일 4시 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림 0.4%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상승을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하림은 닭고기 육가공 업체가 되겠고 보편적으로 여름철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 최근에 주가 상승은 여름철 수혜주로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하림이 이번에 이제 이스타항공을 인수 추진을 시도했었죠. 입찰에 참여해서 인수를 좀 추진을 했었는데 이스타항공을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이제 크게 끌어올렸던 부분이었고, 결과적으로 이스타항공 인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림이 밝히게 되면서 기대감에 올라갔던 주가는 빠르게 식어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좀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후에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림이 그때 8천억 원 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 인수 자신을 많이 했었는데 인수를 포기한 배경에 있어서는 실사 과정에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그런 이제 회사였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지금 하림 같은 경우에는 양재동 개발 사업도 지금 동시에 좀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양재동 도시 첨단 물류 조성 사업에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이스타항공까지 인수한다는 거는 좀 무리다 이런 이제 내부의 판단이 섰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풍부했다. 그때 한 8천억 원 정도의 현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제 실사를 했는데 역시나 이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높아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타항공은 항공기가 4대 정도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퇴직금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밀린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체불임금이 대략 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운영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리스나 이런 것들 그 비행기 또 리스해 왔으니까 리스 비용 지불해야 되죠. 또 정상화 하는데 또 시간 걸리죠. 그래서 돈을 이런 부분 자금은 충분했지만 인수를 해 와서 뭔가 이거를 정상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컸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포기하고 그냥 이제 양재동 그 부지 개발 사업에나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계속해서 상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200원대에 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급등이 나왔고 급락이 나왔으니까 이 급락에 따른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붙거나 거래량이 붙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갈 때마다 이런 11선이나 5일선이 이평선들이 다 저항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등을 주더라도 이런 저항을 계속해서 받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등락을 계속해서 줘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바닥도 좀 잡히고 위에 쌓여있는 매물도 좀 소화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진정되는 데까지 이런 데 좀 과정, 시간 이런 등락 계속해서 좀 반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일선 위로 종가가 형성이 돼야 5일선 위로 종가 형성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하락 진정되고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이 좀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5일선은 이 위에 있고 현재 주가는 여기 있으니 굉장히 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점을 다져가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과연 반등을 뭘로 들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죠. 여름철 수혜주로 한번 좀 부각이 될 거냐. 오늘 태경케미칼이라고 하는 종목이 급등이 나왔죠. 이것도 대표적인 이제 그 여름철 수혜주거든요. 드라이 아이스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여름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태경케미칼이 대표적인 좀 여름철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드라이 아이스 수요 기대감에 태경케미칼이 급등을 좀 보였다라는 점에서 뭐 여름철 관련주 한번 움직이나 여름철 수혜주들 이런 이제 또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닭고기의 수요가 제일 많을 때가 결국에 여름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닭고기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여름철 수혜주로 뭐 반등의 모멘텀을 잡을 가능성이 첫 번째 가능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재동 부지 개발에 따른 뭔가 이런 기대감적인 요소가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사실 반등의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되돌림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차후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들인데 뭘로 반등의 흐름들을 만들어갈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갭은 분명히 메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난 이 이스타항공 인수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게 동시호가 무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급락 나오고 동시호가 가서 18%가 빠져버리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렇게 갭이 발생이 됐는데 이 갭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가 되지 않고 빠진 공간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갭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메워지게 되어 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메워지게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차후에 한 4,200원, 4,300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그런 기간 또는 과정도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일단 뭐 하림이 바닥을 어디서 찍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움직이는 거야 다 기술적 반등인 거고. 그래서 그런 저는 이제 만약에 좀 더 내려온다면 3,200원 정도까지는 하방 변동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4,200원이나 4,300원 정도까지 갭을 메우기 위한 그런 이제 반등도 분명히 어떤 양재동 이슈나 아니면 여름철 수혜주로서 한번 흐름을 가져가는 그림들도 분명히 좀 찾아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하림이 이스타항공 인수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 꼭지 급등한 시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국면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차분히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되돌림 반등을 좀 보시면서 그 이후의 흐름에서 좀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가 필요할 거고요. 하루 이틀 안에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뭐 추매 자리가 하루 이틀 안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상당히 시간과 과정이 좀 더 걸릴 수 있고 바닥을 만들고 저점을 다지는데 오랜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막 이렇게 또 저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하림은 이제 바닥을 만들어 가는 거를 보면서 다시 반등의 기회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상당히 좀 힘든 좀 지루한 이런 이제 과정과의 싸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하림이 뭐 이렇게 또 큰 뭐 포인트를 두긴 좀 어려운데요.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단타예요. 예, 단타의 관점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이제 외인들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제가 뭐 어떤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투신도 외국인도 거의 뭐 단타의 관점으로서 뭐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난 이제 6월 14일 급락장에서 외국인들 잡다가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뭔가 이렇게 좀 팔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이거 수익 거의 안 났을 것 같은데 예, 뭐 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외인들은 급락 이용해서 매수 잡고 반등 이용해서 조금 덜어내는 그런 이제 단타 매수인 것 같고요. 이날 급락할 때 역시나 투신도 잡았는데 다음날 손절이겠죠. 예, 6월 15일이면 어젠데 14일날 잡고 15일날 50만 주 팔았으면 투신 쪽에서는 좀 손실 본 것 같습니다. 예, 손실 보고 뭐 손절을 한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투신과 외국인들의 이제 흐름은 단타의 모습이기 때문에 큰 의미나 뭔가 이제 모아가고 잡아가는 수급은 아니라서 좀 의미 부여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쟤네들도 뭐 포인트 보고 단타 치고 막 들어오는 거라서 뭐 잠깐 들어왔다 또 잠깐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당분간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처분이 뭐 바닥 만들어 가는 거 보면서 반등의 기회를 좀 엿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밖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슈 종목 분석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겠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에서는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무료 추천 종목 코너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톡 친구 추가인데요. 카톡 친구 추가는 AP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방이 있습니다. 그 무료방 입장을 원하시면 카톡 친구 추가를 통해서 무료방 입장하실 수 있으시고요. 하림은 앞으로도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